2006년에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단어는 쓰세요? 어떤 단어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핥히게 됩니다. 네, 다 긍정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을 있다는 게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해 준 친구에게 고맙다. 이런 책을 선물해 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책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강의도 있어서 그 강의를 듣게 됐고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12회 네, 강의를 듣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쭉 연습 모임을 하면서 제 삶을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 사건이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교류가 없었거나 이런 아이였다면 제가 별로 가슴이 아프지 않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요. 그 아이는 중학교 교사인 부모가 다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형이 있었고요.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에 만난 반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여름방학까지는 상태가 괜찮았다가 여름방학부터 12월까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근 100일? 네, 100일 정도 되죠. 근데 그 100일 동안 아무에게도 자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유서를 A4 용지 3장을 써놓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안타까워서 가슴만 아플 게 아니라 그럼 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향했었죠. 그때 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011년 12월부터 제 삶을 변화시킨 이 대화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게 대화예요. 서로 알기. 네. 그렇게 서로 알려면 계속 핑퐁해야 돼요. 말이 주고받고 대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알기를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나랑 같이 태극기 들고 시청 앞에 가야지. 아니면 아버지가 저랑 같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야지.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화는 서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이 대화입니다. 네. 그 사람은 말할 때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마구 말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딱 오더니 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비판, 평가, 판단 이걸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말해? 나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고 불편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비교하기. 비교하기는 뭐 설명드리나 마나 안 해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옆집 아이, 엄친아, 엄친딸을 비교하실 때 네, 아이들도 부모를 비교합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나 똥 밟았어. 이렇게요. 네. 비교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책임 부정.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간다. 우리나라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약 10년 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찍고 있는데 최고 찍을 때가 82%를 찍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100명의 아이 중 82명이 대학에 간다. 네. 대학에 가는데 무엇인가 학문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간다?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학에 갔죠. 다들 가니까 나도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가는 거야. 자, 평가하기. 너는 참 느리구나. 참 멋지구나. 참 잘했구나. 평가하기에 칭찬 있죠. 칭찬. 네, 말씀드렸지만 칭찬은 네, 고래를 처음에만 춤추게 합니다. 네, 처음에만. 네, 계속하면 춤추지 않아요. 칭찬보다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거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라고 했는데 아이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참 잘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었구나. 고마워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평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시고 느낌을 말하시는 거예요. 자, 명령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은 네,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명령은 자기 의사가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경청이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네, 경청은 여러분 대화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공감대에 말하는 법칙은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쉬워요. 상, 느, 바, 부. 처음에는 이게 영어 문법인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거 막 섞어도 돼요. 빼도 돼요. 근데 빼도 되는 건 두 개예요. 상황하고 부탁은 빼도 됩니다. 근데 느낌하고 바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말하고요. 공감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게 뭐냐? 느낌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 선생님 모두 지금 느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강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네, 아, 지나간 내가 잘못했던 것도 떠오르면서 네, 반성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네, 알아도 이제 비폭력 대화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네, 여유 있게 대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느낌을 세밀하게 말씀해 버릇하는 연습이 첫 단계예요. 공감대화의 첫 단계. 네, 이게 가장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탁이고요. 부탁은 될 수 있으면 질문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긍정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떠들지 마, 떠들지 말아 줄래? 가 아니고요. 조용히 해줄래? 예요. 근데 저 아이들은 스스로 떠들다고 큰 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소통하기 좋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말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긍정의 표현이고 질문형 표현입니다. 네. 부탁은 네. 할 게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네. 부탁까지 가면 제일 좋고요. 네, 부탁이 없으면 네, 멈추셔도 됩니다. 바람까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공감대와의 상느, 바, 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은 네, 나로 시작하고 본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지금 있건만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느낌은 네, 세밀하게 예, 느낌 단어를 자꾸 말해버릇해야 돼요. 바람은 느낌 밑에 있는 생기는 이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바람이 뭘까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부탁은 질문형으로 긍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꽃은요. 꽃은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 그리고 바람은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녁 노을을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네. 그 밑에 바람이라는 씨앗이 충족된 거예요. 내가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라는 바람에 충족돼서 네, 행복하다는 꽃이 핀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게 안 돼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화를 내라고 했잖아요. 공감대와의 두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은 칭찬하지 말아라, 화를 내라. 근데 화를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거든. 내가 바라는 건 A라고 A가 안 돼서 화가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느낌은 바람에서 피는 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점에서 친구를 만난 사건으로 말씀드릴게요. 12시에 서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12시에 딱 나는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카톡으로 나 왔어. 이렇게 했어요. 12시 10분이 됐어요. 친구가 카톡을 안 보내요. 오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또 카톡을 안 봐요. 20분이 됐어요. 어제 통화해서 만나기로 한 건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친구랑 서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12시에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안 와 있어요. 책상 위에, 그 큰 서점의 한 책상 위에 어제 제가 신문에서 본 책이 100권쯤 쌓여있는 그 책을 한 권을 집어 들었어요. 얇은 박완서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쭉 읽고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와, 이 책 진짜 좋다. 살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12시 반이었고 친구가 쑥 들어왔어요. 서점으로. 그럼 그때 제가 고마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고 쳐요. 네. 네. 자, 짜증나는 느낌 밑에 있는 씨앗은 30분을 허비했다고 생각돼서 짜증난 거고요. 네. 자, 걱정되네 라고 하는 거 밑에는 친구가 안전하게 오길 바랐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였고요. 네, 고마워 라고 하는 밑에 바람은 30분을 내가 의미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30분 늦게 온 건 똑같은데 어떤 때는 야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때는 야 나 걱정했었어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때는 야 고마워 이렇게 말한다고요. 친구가 30분 늦게 온 건 뭐냐? 나의 바람을 자극한 거예요. 그냥 자극. 내 바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모든 건 내 책임이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공감대화를 배우는 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너 상르바보와 나 상르바보가 교차돼서 대화로 핑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감대화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특징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이 길어집니다.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말하던 걸 내가 네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해. 다르게 해주길 바라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대의 말도 길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합니다. 질문으로 말을 하는 게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공감대화 옛날에 어떤 여자한테 강의 들었는데 생각나는 게 뭐지? 라고 할 때, 아, 질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네. 질문이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공감대화의 나 상르바브를 생각하시면 나의 느낌바람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엄청 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의 느낌바람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IQ, EQ가 굉장히 발달해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걸 적용하면요. 아이가 정말 날아갈 듯 성장합니다.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죠. 긍정의 방향이냐, 부정의 방향이냐. 근데 내가 먼저 긍정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상대가 바뀝니다. 네, 나는 가만히 있고 너만 바뀌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변한다. 그런 후에 상대도 변한다. 소통으로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는 공감대화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요. 최고의 수행입니다. 살이 나옵니다. 살이. 네. 온몸이 살이 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간단 공감 대화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너로 시작하면 비난, 강요로 들리고요. 변명 혹은 공격하게 돼요. 나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어요. 그리고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로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화도 나 때문이고 화병도 나 때문이에요. 상대방 혹은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무엇 때문이냐면 충족되지 못한 나의 바람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내 바람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꾹꾹 눌러 담아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화를 내자. 화를 참거나 억누르지 마시고 이 소년처럼 내세요. 아! 이렇게 내세요. 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네.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네. 분노의 핵심이 뭔가? 분노의 핵심이 뭐냐면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 내 바람을 알고 나서 충분히 표현해야 돼요.